전원 켜는 것과 풀 오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줌인 줌아웃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통 이 손잡이 쪽에 달려 있는데 줌인 줌아웃을 통해서 화면을 확대하셨다가 축소하셨다가 하실 수 있는 이 세 가지만 조절하셔도 캠코더에서 설정하실 수 있는 값들은 대부분 조절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높이랑 뭐 좌우 이런 것들을 맞춰주셔야 되는데 높이 같은 것들을 맞춰주실 때는 캠코더가 연결되어 있는 삼각대를 조절해 주셔야겠죠. 삼각대 높이를 조절해 주셔야 되는데 이 삼각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리셔서 높이를 조절하실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신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풀리게 되고 그 다음에 높이를 원하시는 대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 적정 높이가 맞았다면은 다시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세 군데를 다 잠궈 주시면은 조절이 됩니다. 자, 이렇게 높이를 조절해 주실 수가 있고 좌우로 움직이는 거는 안 잠겨 있어요. 그래서 그냥 좌우로 돌려주시면은 원하는 대로 좌우로 조절하실 수가 있고 위아래로 조절하시는 버튼은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수직으로 꺾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틸트 축을 잠금하는 나사인데 이거를 몸쪽으로 당겨서 풀어주시면 위아래로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캠코더에서 프로토를 통해서 밝기를 맞춰주시고 줌인, 줌아웃, 삼각대 높이 조절, 위아래 조절을 하시면은 이 캠코더로 원하시는 화면은 다 잡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높이나 앵글이라든지 화면 크기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조절하실 수 있는 상태가 돼서 캠코더랑 삼각대 조절 방법은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4번으로 되어 있고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1번에는 어떤 화면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1번에는 그래서 캠코더 화면이고요. 2번에는 앞에 노트북 화면입니다. 그래서 선택하시는 화면이 컴퓨터 OBS에 출력이 됩니다. 근데 빨간색이 내가 선택한 화면이고 빨간색이 현재 방송되는 화면입니다. 초록색은 뭐냐면은 그 다음에 어떤 화면이 나올지를 대기시키는 거라서 초록색은 누르셔도 화면이 변하지 않습니다. 빨간색을 눌러주셔야지 화면이 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옆에 보이시는 T바, T 모양이라서 이름을 T바라고 부르는데 이거의 역할은 뭐냐면은 이거를 내려주시면은 미리 보기로 들어와 있던 화면이랑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T바를 내리게 된다면은 여기가 빨간색으로 되고 여기가 초록색으로 되면서 화면이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캠코더로 잡고 있던 화면에서 노트북 화면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때 여기에 눌려져 있는 효과로 화면이 전환이 되게 됩니다. 와이프는 닦아내는 효과이고요. 믹스는 디졸브, 화면이 섞이는 거고 컷은 그냥 아무 효과 없이 탁 바뀌는 그런 효과인데 어떤 느낌인지 제가 수 있는 채널 수가 많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1번, 2번, 3, 4, 5, 6, 7, 8, 9, 10 총 10개까지 연결이 가능한 건데 가로로 길다는 거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이렇게 여러 개 연결이 가능하다는 장치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래로 긴 장치들은 지금 보시면은 이런 믹서들은 세로로 효과가 걸리게 됩니다. 1번 연결한 거에 대해서 세로로 효과를 쭉 주게 되는데 아래로 길다는 거는 설정할 수 있는 효과가 많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장치 경우는 기본 기능들에 굉장히 충실한 장치가 될 텐데 제가 차근차근 설명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 1번에 대해서 연결된 1번 소스에 대해서 순서대로 효과가 걸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2번을 자세히 보시면은 1번과 똑같습니다. 복사 붙여놓기죠. 개인, 컴프, EQ. 그래서 한 줄에 대한 기능만 익혀두시면은 두 번째 줄은 똑같습니다. 다만 2번 마이크에 대한 설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한 줄에 대해서만 파악해 주시면은 다른 기능도 똑같이 적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희는 1번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가장 먼저 닿는 부분이 개인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아날로그로 입력된 신호를 증폭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신호가 어느 정도 증폭이 돼야 컴퓨터 소리가 입력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가운데 0 정도의 수치를 두고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개인은 0으로 시작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오게 되는 부분이 컴프레서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압축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작은 소리는 크게 만들고 큰 소리는 작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작게 말하거나 엄청 크게 말하거나 들릴 때는 적정한 볼륨으로 들어오게끔 설정해주는 장치가 이 컴프레서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걸리는 효과가 EQ, 이퀄라이저라는 부분이 될 텐데요. 이거는 어떤 효과냐면요.
소리가 주파수죠. 이 파동이죠. 그래서 주파수가 있는데 남자는 보통 더 낮은 저음역대고 여자는 더 고음역대인데 그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왜곡된 소리를 보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고음이 굉장히 좀 약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퀄라이저를 통해서 높은 부분의 소리를 키워주고 제가 지금 저음이 세기 때문에 저음 부분을 깎아주면은 좀 평탄화된 소리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왜곡된 소리를 바로잡을 때 사용해주는 기능, 주파수별로 소리를 조정해주는 기능이 EQ, 이퀄라이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수들이 리허설하거나 세션들이 리허설할 때 보면은 노래 갑자기 부르다가 저 베이스를 좀 깎아주세요. 하이 좀 뭐 높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EQ, 이퀄라이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귀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자기 소리의 어디가 약한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EQ를 통해서 소리를 조절을 하게 되고 그 다음 걸리는 부분이 FX. 영상이나 소리에서 FX는 이펙트, 효과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펙트 이걸 빠르게 발음하면 FX가 된다고 하는데 저는 원어민이 아니라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여튼 그래서 소리에서 대표적인 FX 같은 경우는 에코 효과, 리버브 효과가 있죠. 이런 효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효과를 설정을 해주고 효과를 주면은 이 1번 채널에 대해서 설정한 소리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이 F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의 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소리를 왼쪽으로 보내거나 오른쪽으로 보내거나 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되는데 저희는 특정 의도가 없는 이상은 양쪽 다 중립적으로 들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것도 가운데로 두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 부분 레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출력 소리를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장치 보시면은 여기에 볼륨 조절 노브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가운데 두시고 전부 다 가운데로 두신 다음에 요걸 통해서만 소리를 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적정 볼륨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일단 OBS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번에 대한 설정에 대해서 다 살펴보죠. 2번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른 곳들도 보면은 지금 다 살펴보셨던 기능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 만약에 연결을 하시게 된다면은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이 메인 믹스 각각 채널에서 소리 조절하는 것들의 최종 볼륨 조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볼륨 조절을 소리 조절을 잘 했어도 메인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로가 있으면 소리 출력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0으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정리드리면은 전부 다 가운데로 두시고 이게 0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이 1번 채널 볼륨 조절 노브를 통해서만 적정 볼륨을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리 조정하는 것들도 실습을 이따가 저희 쉬는 시간 후에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전원 버튼이 이쪽에 있습니다. 파워라고 써져 있고 아래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서 조명이 이렇게 켜지게 됩니다. 근데 약간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첫 번째 모드가 색 온도 조절 모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명은 두 가지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색 온도, 밝기를 조정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있는 게 지금 화면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CCT 이게 색온도라고 되어 있고 지금 6400K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켈빈 이 색온도 단위인데 이 위에 거를 돌리시면은 숫자가 낮아질수록 지금처럼 이렇게 흔히 카페 불빛이라고 하는 텅스텐 색온도의 불빛이 나오게 되고 올릴수록 시퍼런 느낌, 약간 새벽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조명 색상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5600K 정도에 맞추고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촬영을 진행해 주시면은 일반적으로 저희 태양빛과 비슷한 느낌으로 촬영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 두 번째 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0으로 그냥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능은 약간 초록색과 마젠타, 약간 다홍빛을 조정해주는 기능인데 이거는 0으로 조절해주시면 되고요. 제일 아래쪽은 빛의 밝기입니다. 그래서 0%로 하면은 아예 꺼지죠. 그리고 100%까지. 그래서 적정 밝기로 빛의 세기를 조정하셔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색 온도 조절 모드이고요. 두 번째가 지금 보시면 여기 뭔가 색상을 조절할 수 있을 것처럼 생겼죠. 그래서 요거는 빛에서는 보통 RGB, 레드, 그린, 블루를 통해서 색상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버튼 중에서 8개의 버튼이 있는데 방금 전에 사용하셨던 색 온도 조절 모드가 첫 번째 CCT라고 써진 부분이고요. 그 다음 저희가 사용할 게 여기 세 번째 RGB 조정 모드입니다.
RGBWT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눌러주시면은 화면이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R 몇 퍼센트, G 몇 퍼센트, B 몇 퍼센트. 그래서 각각의 값을 조정하셔가지고 원하는 값을 원하는 색상을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가산 혼합 빛을 섞을 때 섞을수록 하얀색이 되죠. 그래서 그 가산 혼합의 원리랑 똑같아서 지금 상태가 B 100%이기 때문에 순수한 파란색인데 여기다가 빨간색을 섞으면은 RGB, CMI 헷갈리냐? 아젠타 약간 이런 보라색 불빛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빛의 혼합 원리를 통해서 레드를 얼만큼 섞고 G를 얼만큼 섞고 B를 얼만큼 섞어서 내가 원하는 색상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RGB 색상 모드를 사용하실 때는 RGBWT를 이용해 주시고 다시 색온도 조절 모드를 이용하실 때는 CCT 모드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두 가지 모드를 많이 사용하시게 될 텐데 아까 첫 번째 보셨던 색온도 조정 모드 CCT라고 써진 모드를 아마 좀 더 많이 이용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